자, 또 뭐 기업 얘기 가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탐방 리포트 첫 번째. 아이센스. 네? 아이센스. 아이센스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네, CGM. 맞습니다. 어떤 구조죠? 제품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제품을 가져와야지. 사무실에 있기는 한데.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이어플러를 사실 주로 이제 갖다가 이제 얘네는 이제 메가트로닉에 인수되니까 이제 아이센스가 좀 확실히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당뇨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5억 명 이상 되다 보니까. 아, 저도 당뇨가 있어요. 그죠? 맨날 네. 뭐 제 고백을 하듯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나이하고 이 성질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크고 뭐 1형 당뇨보다는 2형 당뇨가 훨씬 더 이제 많은 시장에서 그만큼 최근에 뭐 페트롤이나 이런 비만 당뇨 치료제가 시장에서 워낙 이제 부각받다 보니까 아이센스도 이제 조금 이런 스케줄 자체가 조금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그거 관련된 케어센스 에어 이제 그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국산에서는 처음이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출시되는 모습이 있는데 네. 경쟁사라고 하게 되면 에버트나 덱스컴 그리고 글로벌 체외 진단이 예. 시작하는. 네. 이제 아이센스가 이제 이쪽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미 이제 7월달에 아가메트릭스라고 글로벌 유통사랑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이나 이제 북미 쪽 시장. 왜냐하면 아가메트릭스 같은 경우가 산오피나 CB 헬스케어 쪽에 이미 글로벌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센스는 제품만 잘 만들어서 판매만 하게 되면 사실 실적이 이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 추후에 뭐 FDA 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좀 남아 있지만은 네. 여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 과정이다. 뭐 기존에는 뭐 자가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 이게 BGM인데 이거는 뭐 최근에도 FDA 승인을 받았고 여기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CGM 아까 말씀드린 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좀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가 조금 본격적으로 최근에 루닛이랑도 또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센스와 이제 이런 카카오 헬스케어 쪽에 당뇨 진단 관련 이런 측정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이게 뭐 한다가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덩달아 이런 수출 관련해서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센스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아니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나의 그 병력이라든지 병적 데이터들을 문진으로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니면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답을 할 수 없을 때 보통 왜 구급차들이 와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를 열어서 이 입력해 놓은 거 네.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디바이스 업체들하고 가야지 연결이 돼야지만이 퀀텀 점프로 네. 실적이 나올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시장에서도 뭐 같이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요. 뭐 데스콘도 뭐 다른 여러 빅파마도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아이센스도 카카오 헬스케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같이 하면서 네. 이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센스 주가는 지금 꽤 많이 올랐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어제 케어센스 에어가 출시 나오면서 좀 케어센스 에어. 에어 이게 영수 혈당 측정기. 그 어디 제품인데요? 그게 케어 메디케어인데 이제 아이센스와 같이 이제 그걸 상장 기업은 아니고. 네. 아이센스는 그래도 오르고 옆으로 횡보하네. 네, 오늘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고 오늘은 최근에 아이센스 쪽이 아니었고 이게 페트론 이슈가 나오면서 페트론. 그때 당뇨 관련 치료제들이 전부 다 이제 주가가 빠져서 가지고 네. 조금 이제 살짝 꺾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센스는 이제 자체적인 좀 기대감이 어제 나오면서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는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돼. 네, 1조 가까이 넘습니다. 1조를 받아도 되나요? 그만큼 이제 스케줄이 많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라서 유럽 시장이나 이제 미국 FDA 승인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있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선반영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까지는 4억 명인데 벌써 지금 다시 5억 명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잘 아직 뭐 공부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동문하나텍의 디지털 혈당 측정기 네, 그 타액 혈당, 예, 혈액, 타액으로. 예, 그럼 연속 혈당하고 네. 이거는 비교 대상군이 아닌가? 이게 침으로 하는 게 사실 이게 뭐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편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체외 진단 보면은 네네.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도 있지만 침으로 하면 편하죠. 네. 뭐 소변으로 하면은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침 타액으로 해서 그 리트머스 용지 시트지 같은 데다가 해서 광학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여기다 또 뭘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 디지털로 그거를 이제 검체하는 네. 약간 그런 형태인데 아직도 발전해야 되는 기술은 좀 많지만 그래서 이게 어제 나온 게 아이센스는 이거는 부착을 시키면서 계속 내 혈당을 계속 알아서 측정해주는 아,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저도 이제 그 BG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거 찝어서 네. 내가 해야 할 때 체혈? 체혈하는 거라서 오히려 좀 더 발전된 기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부착용 아니 뭐 너무 길어져. 부착용은 사이즈가 커요? 예, 조금 정도 됩니다. 물론 옛날에 정도, 예. 페이죠. 예. 삐삐만한. 예, 삐삐만한. 오케이. 아이센스 첫 번째 한번 봤고 두 번째 기업은 어디? 한화입니다. 한화. 굉장히 좀 뜬금없기는 한데 한국화야. 예, 지난주에 이제 IR 그 여의도에서 IR을 하길래 저는 이게 왜 한화를 갔냐면은 네. 로보틱스 한화 로보틱스 때문에 한화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화 로보틱스 이제 최근에 설립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편을 했었는데 네. 물론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와 부러졌었네. 하나오션 그 증자 때문에. 예, 그 이슈도 있었고 또 그 연결 회사 법인 중에서 그게 하나솔루션 태양광 네. 모듈도 부진하고 이게 전반적인 이제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이 초반에 조금 많이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오션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거고 물론 태양광도 지금 당장은 좀 부진하지만은 언젠가는 결국 태양광 쪽은 시장은 커질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여러 그룹사를 봤을 때 하나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또 안 좋았던 거는 최근에 이제 IFRS 이제 17을 적용하게 되면서 네. 하나생명이나 이쪽에 대하면서 그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감소하면서 2분기가 좀 부러졌었고 3, 4분기 때부터는 이제 하나오션도 이번에 흑자 전환을 4분기 때부터 할 거라서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하나 전체적인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여의도에서 IR을 하길래 네. 조금 그렇게 재미는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볼만은 하지 않았나. 그렇죠. 지주사가 좀 그런 편이 있죠. 근데 한화 스타일은 그래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너십들이 이제 주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네. 주가에 관심 없으면은 그 백날 뭐 해도 안 됩니다. 잘.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적절로 홍보나 IR도 하기 때문에 시장 친화하고 소통을 하면은 그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한화는 그런 면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죠. 네. 좋아요. 한화 받고. 자, 라스트 하나 더 볼까요? 네, HK 이노엔 HK 이노엔. 정말 여기 오늘 조용한데. 정말 오랜. 근데 조용하게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은 자꾸 제가 병력을 얘기해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세상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HK 이노엔이 뭐 그 이 시밀러 쪽을 뭐 하나 봐. 네, 수액제 바이오시밀러 쪽도 하고는 있는데 이제 K캡 이게 역류소 식도염 이게 주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뭐 숙취 해소제도 하는데 숙취 해소제도 어차피 하는데 이쪽 계열은 다. 예, 뭐 그거는 숙취 해소제는 이미 작년 말에 이제 네.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물론 경쟁사인 그 깨수깡 관련 이제 경쟁사 그 워낙 젤리로 먹는 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짜먹는. 그 MS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컨디션도 젤리가 나오면서 네. 좀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 회사의 주 포인트는 결국에는 K캡이 얼마만큼 빨리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작년쯤인가 한 9월 재작년 9월에 중국 러신사에 K캡을 기술 이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 한 10% 정도를 가져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시장이 중국이 4조고 미국이 3.8조입니다. 경쟁사는 다케다 제약의 다케다 캡. 최근에 이제 북미 인상 3상이 곧 끝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승인이 되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 좀 진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경쟁사인 다케다 캡이 부작용 이슈로 인해서 지금 북미 시장 진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케다? 네, 다케다 캡. 그러면
HK노인이 북미 시장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대한 선점 효과로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쪽도 3월 달부터 보험에 이제 등재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로열티 수익이 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 500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그 600만 주 있었는데 이제 지금 남은 물량이 5%밖에 없고 이분들이 대략 이제 비상장 이전에 FI로 들어왔던 게 대략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대 항상 이쪽에 블락딜 했었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 오르면 그 가격대긴 한데 만약 그 물량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어느 정도 큰 더 이상의 더 악재가 없습니다. 그만큼 머크사 백신 유통에 이슈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맞아요.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큰 소멸로 되는 부분이고 더 이상 이쪽 성장보다는 KK의 성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 기업을 또 빠르게 탐방 리포트로 알아봤고요. 고생해주신 분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